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교육진흥회책 준사급의 이과 한자들을 설명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 하면 이과 한자 설명은 끝납니다. 쉽게 한자 풀이하는 법 말씀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오늘 배우시는 첫 번째 고를 조자는 말씀원에다가 뒤에다가 두루주라는 한자를 씁니다. 두루주. 그래서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눈살 찌푸리지 않게 두루두루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앞에 말을 두루두루 조화를 이루자 해서 고르게 하자. 단어도 그래서 조화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말을 두루두루. 주 발음이 조 발음이 됐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울조는 앞에가 또차의 뒤에 힘력입니다. 또 힘을 썼네, 또 뭐 했네 라고 해서 도울조자는 앞에 있는 한자 또 힘을 주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힘이다 해서 도울조. 해서 조언하다, 뭐 상부상조하다 이런 식으로 조수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면 되겠어요. 세 번째 있을 존자는 앞에 있는 한자가 제주제자고 뒤에가 그 아들자인데 이 제주제라고 하는 식물 뿌리 모양을 본뜬 한자거든요. 식물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뜻해서 있을 존자는 죽은 게 아닌 현재 존재하는 존재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있을 존, 있을 제에서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 현재 눈에 보이는 것 할 때 앞에 식물을 써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마칠종은 실사의 겨울 동 발음이 종이 되는데요. 우리가 실로 매듭을 짓죠. 자, 바늘로 꿰맨 다음에 맨 위에 이 매듭 풀리지 말라고 끝부분에 매듭을 짓는 것처럼 계절의 끝부분처럼 실 매듭을 끝부분에 짓다 해서 끝부분 종, 끝종이라고 합니다. 종말, 종결 이럴 때 쓰겠죠. 또는 어려우면 내가 겨울에 입을 옷, 겨울 되기 전에 끝마칠까 해서 끝종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뜻지는 위에 있는 한자가 선비여서 쉽게 선비로 외우시면 편하긴 할 텐데 원뜻은 갈지자에서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내 마음이 가는 곳, 내가 방향을 이렇게 바르게 했으면 바른 사람이 될 거고 내가 방향을 나쁜 방향으로 했으면 나쁜 방향의 사람으로 가겠죠. 내 마음의 방향인데 어려우면 선비가 좋게 되고자 하는 뜻, 선비가 품은 뜻 해서 뜻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섯 번째 알지를 보시면 화살시에 입근데 화살처럼 빠른 입입니다. 화살처럼 빠른 입. 화살처럼 빠른 입. 그러면 말을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말을 따다다다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들었을 때 빠르게 대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할 때 이걸 써요. 아니면 모른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무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알지는 화살처럼 빠르게 입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 일곱 번째 종이지는 우리가 전 시간에 성시시를 나무 뿌리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실사를 써서 나무를 활용해서 연결시켜서 만드는 게 무엇이냐? 한나라 때 발견했던 종이, 이렇게 해서 종이 지자가 되겠습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말을 두루 하다 하면 고를죠. 힘을 또 더해주다 그러면 도울죠. 살아있는 식물같이 살아있는 존재는 있을존. 실 매듭을 끝맺음을 한다 해서 끝종 마칠종.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 선비가 품은 마음 뜻지. 화살처럼 빠른 말 알지. 그 다음 나무로 만드는 것 종이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덟 번째 참지는 여러 설이 있는데 위에를 저는 고들찍으로 볼게요. 아래는 여덟 팔로 보고요. 자, 정직한 것, 바른 것, 여덟 팔. 사방팔방에서 보아도 사람들이 다 그건 진짜라고 믿어야 정직이죠. 그래서 정직한 것이 있었는데 사방팔방 보아도 진짜네. 그래서 참진해서 진실할 때 쓰는 한자로 볼게요. 아홉 번째 바탕질자는 위에 있는 도끼근 두 개가 도끼질 할 때 옛날 장작을 이렇게 쪼갤 때 아래 큰
구루터기 같은 나무를 주고 그 위에서 이렇게 조각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나무를 모탕이라고 합니다. 모탕은이라는 한자예요. 위에가 모탕은 기본이 그렇게 튼튼하게 받쳐져야 도끼질을 해도 장작이 딱 쪼개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본이 되다인데 아래 조개패를 집어넣어서 돈이라는 것들이 삶의 기본이 되다, 바탕이 되다 해서 바탕질이라고 합니다. 삶의 바탕이 되다 해서 바탕질, 이렇게 질량할 때 많이 쓰죠. 과학용어 할 때. 자, 10번째 버금차인데 먼저 버금이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차남, 두 번째 딸을 차녀, 두 번째 합격하면 차석, 이럴 때 쓰는 차자인데 두 번째라는 말이 한자에 고스란히 써서 두이에다가 이걸 썼는데 이 두이자가 점점점 변하면서 점 두 개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이에다가 써서 이렇게 해서 버금차, 두 번째, 그 하품음자는 첫 번째가 되지 못한 두 번째의 사람이 아쉬움에 하품을 했네 라고 해석하는 책들이 있어요. 굳이 막 강조하진 않아도 앞에 있는 두이자가 변한 걸 꼭 기억하시고 얼음으로 해석하면 난리가 납니다. 얼음 모양처럼 진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11번째 허락할 허자는 앞에 말씀은 뒤에 낮 오자인데요. 우리가 낮과 밤을 좀 비교해 볼까요? 낮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은가요? 밤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은가요? 그렇죠. 낮에 할 수 있는 행동이 훨씬 많죠. 그래서 낮에 허락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낮에 엄마가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 제일 빠르요. 자, 12번째 나타날 현자는 앞에 있는 것 임금왕인가요? 구수록인가요? 보기에는 임금왕이지만 제가 누누이 불수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수록입니다. 예쁜 구슬이 있었는데 먼지가 껴서 그게 구슬인지 돌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구슬을 열심히 닦았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이 아닌 다이아몬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구슬을 내가 닦았더니 볼견 그 구슬의 본연의 빛이 보였네, 나타났네 해서 구슬이 보였다 해서 나타날 현이라고 해서 지금 내 현재 보이는 것들, 현재 또는 돈, 현금, 또 보이는 것, 현실 뭐 이럴 때 쓰는 현자입니다. 13번째 조화로자 사람들의 혼이 여자와 남자가 좋아해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자 쓰고 여기다 사내남을 써야 되는데 아들자가 온 이유가 있지요. 이거는 여자는 맞습니다. 여자 중에서도 엄마를 상징하고요. 아래는 아들자보다는 자녀로 할게요. 요즘은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있는 집들이 있는데 아들로 하면은 남녀 이렇게 좀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녀로 봅니다. 엄마가 자녀를 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해서 좋아할 호자고요. 중국어 배울 때 우리 중국어 강의에서 닌하오 할 때 하오예요. 좋다라고 하는 거고 좋은 거고요. 좋은 느낌이면 호감 이렇게 쓰죠. 호음, 호감이 있다 이럴 때 쓰는 호자예요. 그 다음 14번째 가르칠 훈자가 마지막인데요. 말씀원에다가 내천자입니다. 내천자 저번에 순화순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 해서 순리를 따르답니다. 근데 앞에 말씀원이니까 공부입니다. 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가르칠 훈자입니다. 저 경의서당에 제가 경의 훈장님이죠? 훈장님 할 때 훈자입니다. 집안에서 꼭 가르치는 중심 사상이 있으면 우리가 가훈이라고 하죠? 그때 훈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점검 볼까요? 고들직자에 8펄 써서 정직한 건 참이다. 그 다음 모탕은을 써서 우리가 재물은 내 삶의 바탕이 된다. 얼음으로 보지 않는다. 두이 두 번째다. 낮에 허락해 주신다 허락하러 구슬의 빛이 나타났다 나타날 현 엄마가 자녀를 좋아한다 좋을호 말씀원인 때 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칠 때만 쓴다 해서 가르칠 훈 유익하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급수 강의도 종종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